먼저 콩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콩을 이제 한자로 써보면 화면 공유 콩 두 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또 콩을 얘기하는 게 클태자를 써요. 서리태 뭐 이런 거. 먼저 콩 두 자를 보면 이게 재단입니다. 재단. 재단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게 콩이에요. 재단 위에 콩이 올려져 있어요. 경. 이게 이제 콩두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태자는 뭐냐? 큰 대자에다가 점을 찍었어요. 왜 콩이 큰가? 클 태자를 왜 썼느냐 하면 아, 우리가 이제 우리 콩이 만주를 포함한 이제 한반도 요하 문명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동반도에서부터 발해만 이쪽이 이제 주로 이제 우리 고조선 시대 때부터였던 문화권인데 이 문화권 안에서 콩이 이제 순화돼서 장문화됩니다. 근데 그 장문화됐을 때 야생의 식물이 있었겠죠. 그 야생의 식물들이 바로 돌콩입니다. 돌콩, 새콩, 종콩 뭐 이러는 그 아주 작은 콩들 이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거의 8배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사람 몸이라든지 식물들은 2배체잖아요. 엄마한테서 1배체, 아빠한테서 1배체가 좋아서 2배체가 되는데 8배체로 만들어지는 게 돌연변이로 나옵니다. 8배체면 이제 엄마한테서 4개, 아빠한테서 4개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8배체가 2배체로 염색체 융합이 일어나요. 그래서 2배체예요, 콩. 근데 염색체 수는 돌콩에 비해서 8배나 많은 염색체 숫자를 가지고 있죠. 애초에 8배체로 됐다가 염색체 융합을 통해서 2배체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난번에 시간에 제가 이제 잘못 설명한 것도 있고 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것도 있었는데 옥수수가 그죠? 수수의 뻥튀기한 2배체라고 했잖아요. 그죠? 2배체가 아니라 거의 4배체, 4배체로 된 이후에 옥수수 같은 경우도 염색체 융합이 일어나서 2배체가 됩니다. 염색체 숫자는 더블이에요. 그리고 옥수수가 이제 구한말 도입되던 당시에 작물들의 이름의 특징들인 구슬옥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혹여 이제 그러면 구한말에 옥수수가 들어왔나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임원경제지에도 옥촉서라는 이름으로 옥수수가 수수가 촉서라 그랬잖아요. 수수가 촉서인데 거기에 구슬 옥자를 붙여서 옥척서라는 이름으로 임원경제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선 후기, 조선 후기 이미 옥수수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작물화되어 있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콩태자를 쓰게 된 이유가 돌콩에 비해서 굉장히 큰 사이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콩두자를 딴 이름들이 이제 지명 안에 나타나는데 두만강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죠, 그죠? 두만강은 농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콩을 실은 남들은 배가 강을 가득 채운 그 강이 두만강이다. 그러니까 만주라든지 요동반도 포함한 이 한반도권에서 생산된 콩들이
두만강을 타고 밑으로 내려왔겠죠. 수출길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두만강에서 내려온 배가 일본 쪽으로 갈 때 만나는 커다란 바다야. 바다가 태평양인 이유도 이 콩태자가 들어갑니다. 태평양. 그러니까 그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고조선 시대 때 이제 빙하기 때 아, 서해가 서해평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만강이나 그다음에 황하강, 그다음에 장강이라고 하는 양가 이게 다 만나는 데가 서해대평원 통해서 어, 흘렀던 거. 그래서 태평양이란 말도 콩태자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콩농사가 잘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풍년일대를 우리가 태평성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콩농사가 잘 돼서 모든 사람들이 살기 편한 세상, 태평성대도 콩태자를 해서 콩농사가 잘 된 해를 태평성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그렇게 태평성대가 많지는 않아요. 네. 조선 초에는 이제 성종 임금 때, 그다음에 조선 후기에는 영종조 시대 때, 네. 때가 이제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시절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후의 힘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초에는 세종대왕이 태평성대를 이끈 게 아닌가 싶지만, 세종 때는 기후가 받침이 안 됐어요. 뒷받침이 안 돼요. 기후가 너무 안 좋아서 농사 다 망하고, 진짜 세종대왕이 하드캐리한, 힘겹게 이끌어간 그런 그런 이제 시대였다고 한다면, 성종이라든지 영종조를 얘기할 때는 오히려 그 왕이 제대로 왕이 제대로 정치를 해서가 아니라 기후가 뒷받침된. 그때는 날씨가 아주 좋아서 농사가 잘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대에 영종조, 성종 때는 태평성대였다 얘기하는데 왕이 잘한 것보다는 기후의 뒷받침. 기후가 뒷받침 안 하면 밀란이 이제 그다음에 뭐 사화라든지 이런 엄청난 계속 재앙들이 이제 계속 몰아치게 되죠. 그래서 태평성대의 태자는 콩태였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콩작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콩, 콩이라고 하는 말은 고리 또는 둥근 것을 가리키는 고 또는 공이 어원으로 둥근 것을 뜻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둥근 구체를 표현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는데 공하고 박이에요. 공하고 박. 네, 그래서 하나는 이제 박이라는 작물이 됐고 공이라는 작물은 큰 대자가 큰 태자가 된 것처럼 강조의 의미로 콩이라는 말로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 고대 이제 속명으로는 글리신, 달콤함에서 유래한 말이고요. 단맛이 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종소명 맥스에도 벌써 맥스 크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뭐에 비해서? 돌콩, 새콩, 중콩에 비해서 크다는 겁니다. 용어에 이제 소이빈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간장의 중국 이름인 치앙류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추가되고요. 이것에서부터 일본어에서 쇼유가 형성되고 이를 줄여서 소유라고 했는데 영어에서 소이라고 하는 것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빈이라고 하면 영어 단어에서 빈이라고 그러면 콩을 의미하는데 정확하게 콩이 아닙니다. 콩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알갱이를 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 빈 그러면 커피 콩, 커피가 그래서 콩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커피는 콩이 아니에요. 커피는 엄격한 의미에서는 꼭두선이과에 속합니다. 콩과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커피콩 그런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돌콩으로부터 재배작물로 길들여졌다. 그러니까 이제 작물화되었다는 것을 길들여졌다 또는 순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순화된 게 이제 중국 동북지방에서 화북 지역으로 추정되지만 한반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해 원산지인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농경이 본격적으로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콩태자 대신에 두자에 대두라는 말로 이렇게 해서 재물에 홍을 표시하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재물이 이제 만약 동물이다 그러면 보일시자를 씁니다. 이것도 재단입니다. 보물의 정자처럼 돼 있는 게 재단이고요. 위에 올려져 있는 게 재물입니다. 그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삐친 게 그 재물에서 흘리는 피예요. 보일시자라는 말도 재단에서의 그 희생의 모습을 상용화한 문자라고 보시면 평양 이야기도 나오고요. 콩에는 이제 식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 식이섬유, 올리고당, 비타민, 무기질, 사포닌, 레시틴 등이 풍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토종콩 가운데서 이 이소플라본 함량이 가장 높은 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토종콩 중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토종콩 중에서 이소폴라본. 이게 기능성 물질이잖아요. 이게 이제 여성 호르몬하고 유사해요. 이 이소폴라본이라고 하는 게. 네? 아, 그 뭐야. 누가 대답한 줄 알았는데 분석을 안 하셨구나. 음. 이소폴라본 함량이 저희가 이제 한국 재래종 콩 유전자원 특성집을 통해서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이소플라본 함량이 가장 높은 게 선비콩입니다. 우리 선비자비콩이라고 하는 선비자비콩이 이소폴라본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여성 호르몬하고 비슷해가지고 여성들은 대머리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누군가가 머리가 좀 잘 기르게 하고 싶다. 아니면 머리 잘나게 하는 그런 기능성 콩이 뭐가 있냐 물어보면 선비자비 콩을 보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푸대 콩은 삶아서 먹고요. 완숙한 콩은 콩밥, 콩자반, 콩설기떡, 콩엿, 콩죽 등을 만들어 먹는 거고요. 또한 두부, 비지, 된장, 간장, 콩나물, 콩기름 등으로 가공해서 먹기도 하고 인조기름, 인조고기 등을 만드는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콩밥, 콩은 이제 밥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죠. 그리고 가공용 부분은 이제 두부라든지 이렇게 장을 만들어. 이렇게 이제 콩 같은 경우는 가공이 많이 되기 시작한 이유가 콩을 그냥 밥에 넣어 먹어서 이렇게 삶아서 먹으면 수화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그에 비해서 가공을 할 경우는 그 원래의 모든 양분을 흡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토마토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토마토는 우리나라는 생과로 먹지만 외국은 다 요리용으로 먹는데 그 이유가 이 양분을 모두 흡수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그리고 이제 두부라고 하는 이제 가공 물질이 있는데 이 두부는 이것도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빵을 누가 만들었느냐? 중국 승려들이 만들었다고 했죠. 이 두부도 중국의 승려들이 만든 음식입니다. 그래서 단백질만 가지고 이렇게 엉기게 해서 어, 이렇게 두부를 만들어 먹고요. 그리고 두부를 이제 우유에서 채취한 단백질인 치즈하고 비슷한 다양한 가공 과정들을 거쳤던 게 중국의 두부 문화예요. 근데 치즈처럼 발효를 더 강하게 시켜서 삭힌 두부, 취두부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예 얼려서 동두부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콩나물은 콩으로 만든 가공식품 중에서 유일하게 이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서만 주로 먹었던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항기 때 외국 선교사들이나 뭐 외국 이제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장 신기했던 게 한국 사람들이 먹는 콩나물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전통 음식. 이거 월남 쌈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숙주나물이 들어가는데 왜 우리나라만 먹었지? 싶긴 하지만 사실은 콩나물은 우리나라에서 먹었고요. 아, 우리나라가 원산지고요. 우리나라 토종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콩나물과 같은 그런 이제 재배 작물의 기술을 황아 재배법이라고 합니다. 황아. 노랗게 싹을 내서 먹는 재배 기술. 숙주나물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땅콩나물이 그렇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같이 이제 겨울에 에, 황화 재배를 하는 방법은 집안에다 화분에다 놓고 부추 뿌리라든지 당근 뿌리라든지 뭐 마늘 쪽이라든지 이런 걸 화분에다 심습니다. 그런 다음에 까만 천으로 뒤집어 덮어놔요. 그러면 마늘 싹이 어떻게 있어요? 노랗게 있죠, 그죠? 여러분이 한번 유튜브 채널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고구려의 재배법이었다 그러면서 중국 애가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육종 마늘을 땅에다 심어놓고 까만 그 콘 모양의 이 플라스틱 캔으로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면 그 캔을 벗겨내면 노란 마늘싹이 나요. 그러면 그 마늘싹을 뚝뚝 잘라서 이렇게 에, 요리로 먹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걔가 얘기하는 게 고구려 시대 때의 농사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걔도 이제 양심이 있었던지 착한 애죠. 고구려 시대 때의 농사법이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황아재배법은 다양한 이제 그런 기술들, 다양한 작물에 대해서도 겨울철에 실내 농업의 한 분야로 이렇게 시도해 볼 만해요. 그러니까 가을에 농사 짓고 나서 부추 같은 거 그냥 밭에다 얼게 그냥 얼지는 않지만 그냥 냅두는 것보다는 몇 뿌리 캐다가 화분에다 심어 놓고 따뜻한 데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키우느냐? 예, 까만 천이나 아니면 콩 것으로 덮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노랗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노랗게 나오는 게 훨씬 더 부드럽고 소화 흡수가 좋고 맛도 부드럽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겨울철에도 비타민 C가 필요하고 다행히 신선한 채소를 먹고 싶은데 또 그때는 또 농산물 가격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못 먹잖아요. 그럴 때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황아재배법을 통해서 기존의 작물의 뿌리 또는 뭐 새싹 채소처럼 콩나물 같은 경우는 새싹 채소처럼 길러 먹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콩의 생초라든지 건초, 콩깨묵은 사료나 비료로 많이 사용되고요. 줄기는 인공소미의 오일로
되고 땔감으로도 이용이 됩니다. 밖에 비누, 인쇄용 비누, 잉크, 방수제, 유화제, 살충제 등 화학의약품의 원료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기도 합니다. 콩은 이제 보통 우리가 뿌리옥박테리아의 모습에서처럼 이렇게 뿌리옥박테리아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하는 그런 이제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작물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라는 게 N2잖아요. N2인데 이 질소가 깨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삼중결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유결합이니 뭐 이런 것들은 좀 깨지기 쉬운데 삼중결합이 굉장히 강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깨요. 혹여 이제 깨진다면 이제 비가 올 때 구름에서 나오는 번개, 자연 번개에 의해서 질소가 깨져서 비에 섞여서 내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비는 이렇게 질소가 녹아서 내리는 질산비, 이산화탄소가 깨져서 나오는 탄산비, 뭐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비는 이렇게 질산, 탄산 이게 섞여 있으니까 당연히 비는 산도가 좀 높겠죠. 5.5도 정도. 근데 이제 이 뿌리오박테리아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들어가는 부분을 어떻게 있겠을까? 아, 이걸 이제 사이즈의 문제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소 단위, 분자 단위에서의 가장 작은 크기에서 뿌리박테리아가 그것들을 떼어내는 거죠. 질소 성분. 네. 그래서 하는데 이 뿌리박테리아의 환경이 우리가 이제 박테리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곰팡이균 이걸 이제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박테리아는 약알칼리성 성에서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곰팡이성인 바실러스라든지 이런 애들은 약산성에서 굉장히 번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콩농사를 짓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석회 비료를 시비하는 이유가 약알칼리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프리오박테리아가 굉장히 왕성해요. 그래서 이제 프리오박테리아가 열심히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깨뜨려서 콩에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콩도 뭔가를 줘야죠. 네. 광합성한 포도당을 프리오박테리아한테 공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공여를 하느냐? 네. 꽃 피기 직전까지만 우리는 공여를 해요. 그거 응? 꽃이 피면 콩 입장에서는 더 이상 프리오박테리아한테 줄 게 없는 거예요. 자기도 먹고 살아야죠. 그죠? 꽃도 피우고 그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양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콩꽃 피기 직전까지만 프리오박테리아가 살아남습니다. 그 얘기는 콩꽃 피고 나서 콩꽃 피기 시작하면 우리가 별도로 영양분을 얘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콩 농사를 잘 하려면 콩꽃 피기 직전에 더 별도의 웃거름을, 질소질의 웃거름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프리오박테리아를 대신해서 이제는 사람이 나서서 질소를 공급해줘야 콩농사가 풍년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콩의 단면을 보면 이렇게 뿌리옥박테리아가 있는데 이 뿌리옥박테리아들이 굉장히 고온에 취약해요. 그래서 너무 고온이면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가 고온에 굉장히 취약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콩하고 옥수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기후 온난화 과정 속에서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옥수수 농사하고 콩 농사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위축되고 결실을 못 맺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제 밭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옥수수 밭에다가 또는 콩밭에다가 검정 비닐 깐 거 못 봤죠. 그죠?
뭐 비닐값도 안 나오겠다 싶어서 안 까는 게 아니라 너무 근권의 온도를 너무 고온으로 끌어올려 버리면 콩농사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논산의 권태웅 님이 올해 콩농사 못했다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농사 짓 거예요? 검정 비닐 깔았대요.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친환경으로 하게 하시겠다고 생분해성 이제 옥수수 전분으로 만든 검정 비닐을 깔았다고 그러는데 검정 비닐을 깔게 되면 당연히 근권의 온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특히 이제 표토의 온도는 거의 뭐 4, 50도 훅훅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더디고 그래서 옛 어른들이 이제 이렇게 그 해가 날이 덥다 안 덥다 이걸 어떻게 옛날 어른들이 판단을 했냐면 그의 음력 달력을 보면 초복, 중복, 말복을 보는 거예요. 보통 초복, 중복, 말복이 10일 간격이거든요. 근데 중복하고 말복이 20일 간격인 해가 있어요. 작년이 그랬어요. 네, 작년이 중복하고 말복이 20일 간격이 있어요. 그걸 이중복 뭐 이렇게 이중복이라 그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용어가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어른들이 옛날에 음력 달력에 복날의 숫자를 보고 복날에 그러니까 보통 보통의 삼복더위는 20일이면 끝나요. 그죠? 근데 이렇게 더블복 또 이중복이 있으면 한 달 동안 30일이 이제 복날 기간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해서 더울 것 같이 예상되면 콩을 어떻게 심었냐면 옥수수 그늘이라든지 수수 그늘에다 심습니다. 한 줄 옥수수나 수수 심어놓고 그 다음 줄 콩 심고 그다음에 콩 뭐 두 줄 심어도 되고 또 한 번 수수 심고 콩을 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콩의 콩작물이 한참 더울 때는 수수의 그늘 속에 들어가주게 합니다. 그리고 수수는 작물계의 허브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독특한 향을 냅니다. 수수. 그 독특한 향이 콩에 오는 아, 벌레들, 노린재라든지 얘네들의 피해를 막아주는 역할. 또 이제 콩의 종류는 장콩, 그다음에 이건 장콩은 장을 담그는 메주를 써서 장을 담그는 콩에 속하고요. 감미콩은 밥에 넣어 먹는 콩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밤콩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나물콩은 콩나물을 길러 먹는 콩을 나물콩이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콩 종류가 있고요. 토종 장콩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메주도 쓰고 이제 두부도 만들어 먹고 그런 거고요. 밤미콩은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서 밥에 넣어 먹어도 밥이 잘 익고 이런 기능을 하죠. 이제 탄수화물 함량이 적으면 단백질 함량이 높으면 이제 밥에 잘 어, 안 익고요. 밥 익는 시기하고 콩 익는 시기가 서로 다른 그런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밥은 다 익었는데 콩은 딱딱한. 근데 밤콩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똑같이. 그걸 이제 우리가 에, 팥밥을 해보면 알죠. 팥 안에는 탄수화물 함량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팥은 별도로 한 번 더 익혀서 밥에 더 넣어야 같이 밥이 무르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물콩은 이제 나물을 길러 먹어야 되기 때문에 콩알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왜냐하면 콩나물 대가리가 또 이제 물에 불면서 커지기 때문에 저 커다란 메주콩으로 콩나물을 길러 먹을 수도 있지만 콩나물 대가리가 너무 크니까 좀 불균형적이고 좀 예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는 이렇게 콩알이 작은 콩으로 콩나물을 길러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콩 이름들을 보면 대개가 이제 생긴 모양 또는 이제 지역 이름, 지역명, 그다음에 이제 재배 방법, 뭐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이 불려요. 갑산재래는 이제 갑산 지역, 황해도 갑산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부석은 저기 영주, 경상북도 영주 부석사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통이고요. 장단백목은 파주의 이제 장단, 파주 지금은 이제 파주 지역이 됐지만 그 전에 이제 개성 쪽이죠. 개성에 더 가깝죠, 장단. 개성의 장단 지역에서 어, 자라던 하얀 눈을 가진 콩, 이래 이제 장단백목.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리 콩이 있고요. 하나가리 콩은 콩알이 이제 커서 하나가리 콩입니다. 그래서 하나가리 콩하고 그다음에 아주 호래비 방콩하고 사이즈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콩의 이제 껍질이 이렇게 갈라져서 툭 튀는 이제 그런 이제 특징도 거의 비슷해가지고 근데 하나가리 콩은 장콩 종류에 속하고요. 호래비 방콩은 밤콩 종류에 속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콩 이름 하나하나가 옛날 고전에 이렇게 실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가리 콩은 임원경제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두문자로 하나콩이라고 써 있는 게 하나가리 콩이고요. 그럼 호래비 콩은 뭐라고 썼을까요? 호래비 콩. 호래비 콩은 임원경제지에 환부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부. 환부가 뭐지? 한자로 환부가 호래비란 뜻입니다. 환부태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선비자비콩은 보존농소에 유집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집. 선비인 거 선비서자로 쓰지 차라리 유생할 때 쓰는 유생, 유학자, 유학자가 손으로 집었다, 잡을 집자예요. 그래서 유집이라고 써요. 그다음에 이제 6월콩 중에 이제 하나인 여기는 이제 부채콩이 안 보이는데 부채콩이라는 것도 6월콩이고 또 나물콩 종류에 속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장을 담그기도 하지만 이제 콩알이 이제 작아서 이 부채콩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줄기가 콩꼬투리가 열리는 줄기가 어, 맨드라미처럼 넓어집니다. 그걸 이제 대화라 그래요. 대화. 허리대, 허리, 허리, 허리대 할 때 이제 대자인데 대화 현상이 이 기형적으로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맨드라미처럼 줄기가 넓고요. 그 맨드라미 꼭대기에 맨드라미 꽃송이들처럼 작은 콩들이 작은 콩꽃이 쫙 다다다닥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마치 안개꽃을 보는 것처럼 아주 콩이 무대기로 이렇게 피어 있는 좀 특징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서 조선시대 때 이 부채콩을 화초콩이라고 불렀어요. 화초콩. 꽃콩이라는 얘기죠. 화초콩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때 써 있는 이제 금양잡록에도 콩 이름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장콩 큰 콩들을 어떻게 매자콩과 닮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매자. 근데 한자로 매화 매자에 아들 자자 매화 씨앗만 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두문자입니다. 매주를 쓸 때 쓰는 콩을 매주콩이라 그랬는데 지방에 가보면 우리 방언으로 매자 매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매자가 매주입니다. 매주콩만 하다 라는 뜻이지 그게 꼭 매실씨앗만 하다 라고 해석하면 오류를 알 수가 있어요.
콩 이름에서 이제 다 생긴 모양을 알 수가 있겠죠. 납작콩, 푸르대콩, 푸른콩, 호레이방콩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호레이콩은 하나씩 심었기 때문에 호레이콩이에요. 우리가 이제 정선이라든지 어디 돌아다니면서 호레이방콩을 많이 수집하는데 꼭 어른들이 얘기하시는 게 콩 껍질이 이렇게 까져가지고 그 주름살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호래비들이 주름살 모양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호래비콩이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씩 콩은 보통 이제 콩새알 심어서 잘 자라는 것을 두 포기씩 의지해서 키우게 합니다. 되게 콩농사뿐만 아니라 곡식농사의 특징이 그래요. 서로 의지해서 수분수의 역할도 하면서 서로 꽃가루를 교환하면서 아주 풍성하게 자라게 하는 게 곡식농사의 특징입니다. 저도 이렇게 모를 한 두세 포기 이렇게 같이 심잖아요. 그죠? 수수도 마찬가지고 옥수수도 그렇게 키웁니다. 그러면 서로 바람에 이렇게 저항도, 바람에 쓰러짐도 이렇게 막아주면서 서로 수분수의 역할을, 꽃가루를 날리는 역할을 하면서 콩이 풍성해지는데, 이 호레비콩도 그렇지만, 하나가리 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이제 한 아가리 콩, 한에서 띄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한 아가리 콩이 아니라, 하나, 하나 가리콘입니다. 하나씩 갈았다. 하나씩 심었다는 뜻이. 왜 하나씩 심었냐? 이 콩들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콩꼬투리가 달립니다. 근데 콩꼬투리가 달리는데 한참 익어갈 때쯤에 이게 두 포기를 같이 심게 되면 서로 버그적거리면서 콩꼬투리가 터져버리는 탄립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씩 심었다. 그리고 밑에 대가리, 콩줄기가 굉장히 두툼합니다. 그래서 잘 쓰러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이제 콩줄기가 큰 특징만을 또 붙여서 이름하는 게 이제 부엉다리콩, 부악다리콩, 보악다리콩,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부엉이 다리나 무슨 닭다리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튼튼하다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콩 중에서 수박태, 오리알태, 불콩, 알종다리콩, 질근콩, 여기도 부악다리콩 나오죠. 그다음에 악태, 서목태, 우리가 이제 지느이콩이라고 하는 거, 준줄이콩이라고 하는 것은 줄줄이 많이 달린다. 근데 여러분 이제 나물콩을 길러보시면 알지만 나물콩 종류들이 다 준줄이콩입니다. 나물콩들은 다 많이 달려요. 메주콩보다, 밤콩보다 훨씬 더 콩꼬투리들이 많고 잘 달립니다. 근데 이제 이 콩들이 일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일장이 긴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가 42.5도가 이렇게 기울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북극에 가보면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런 것처럼 고위도 지방으로 갈수록 일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일장이 길수록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포도당을 많이 비축해서 어, 거기서 또 예, 이런 이제 수확물이 이제 커지겠죠. 그래서 똑같은 콩이라 하더라도 남부지방으로 갈수록 콩알은 작아지고요. 그다음에 북쪽으로 갈수록 콩알은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파주에서 이렇게 장당 콩축제니 이렇게 콩축제를 하는 이유가 거기가 이제 콩이 크니까 콩알이 크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 여기가 이제 콩이 우리나라 한반도가 이제 허리가 잘리는 나라에 거기가 가장 큰 거고 사실은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간 지역이 더 콩알이 클 거예요. 대신에 이제
제주도나 남도 지방에서는 주로 이제 콩나물 콩을 생산하는 이유가 일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남부 지방으로 갔을 때 일장이 짧거든요. 그러니까 파주하고 제주도를 비교하면 해의 길이가 한 30분 정도 짧대요. 실제. 그 길이만큼 홍알이 커지고 작고가 결정이 나는. 이제 장의 종류고요. 이거 뭐 제가 다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뭐 지역마다 가장 다양한 이제 장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발효 음식으로 굉장히 우리 음식 문화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미소 된장도 있고요. 보면 이토히키, 하마, 춘장 우리 그 뭐야 짜장면에 먹는 춘장도 콩으로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고추장은 이제 메주가루를 넣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취급이 되고 있죠. 금양장록에 이제 나와 있는 이제 오해파디콩, 누룽콩, 온대콩, 자래콩, 왁대콩, 유월두가 이제 품종으로 드는 거고요. 오해파지. 저 오해파지두를 어떻게든 분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저게 오해파지두, 저게 뭘까? 저게 호래비콩인가? 이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한자를 가지고 장난질을 엄청나게 해봤는데도 아직도 해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잠자다가 딱 그 머리에 꽂히는 그런 번개가 한번 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다양한 콩들이 지금 현재도 아직도 살아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부르는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큰 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비잡 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또 부르는 이름이 좀 약간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진 지방에서 수집했던 이제 에, 어, 무슨 콩이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당진이나 서산 이쪽에서 많이 심는 이제 그런 배틀콩이요, 선생님. 콩나물 콩 중에 이제 배틀콩이 있는데 이 배틀콩하고 똑같은 콩을 저기 화천에서는 불콩이라고 불러요. 예. 근데 불콩은 또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아주 붉은 균이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콩이 있는데 음, 화천 지역에서는 그 똑같은 콩이에요. 예. 그것을 색깔이 좀 다르지 않나요? 색깔이 달라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화천에서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다니다 보면 새로운 콩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돼요. 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가 왜 콩의 원산인지 알겠다. 아직도 모든 토종콩을 수집한 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 음, 금양잡록과 이모경지지의 콩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요. 사실은 이게 콩의 원산지가 한반도를 포함한 이제 중국 지방이긴 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대부분 해외로 넘어갔어요. 콩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의 콩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브라질, 브라질이 가장 콩을 많이 생산하는 나라고. 심지어는 중국까지도 콩을 수입하는 수입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콩들을 설명을 할 때 원산지들이 이제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되게 이제 라운드업 레디라고 하는 라운드업 레디가 이제 GMO로 만든 콩 종자 이름입니다. 라운드업 레디가 레이디가 아니고요. RED,
READY 준비 요이 땅 할 때 준비 레디입니다. 그래서 라운드업 레디를 개발을 해서 제초제의 저항성을 가진 제초제 저항성을 가진 이제 품종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홍농사 할 때 풍파종하고 제초제 뿌려도 이 라운드업 레디는 죽지 않고 싹이 나는 데 비해서 풀들은 다 죽고 이런 이제 품종들을 개발해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라운드업 레디. 최종 제품에서 유전자 단백질이나 DNA가 남아있지 않는 제품. 보면 이제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 표시제가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유전자 변형 대두 포함 가능성이 있음.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대개가 다 표시를 안 합니다. 어기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의무제가 아니라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유전자 변형 콩을 이제 전 세계 우리 수입 콩의 75% 정도가 벌써 GMO 콩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지간한 가고 보면 다 그렇다고 봐요. 어, 경기도 군포에서 평생 동안 이제 선비로 살던 옥담 이응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콩과 관련된 시를 쓰고 있어요. 이거 말고도 아이고. 이거 말고도 이제 콩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쓴 게 이제 삼국지에도 나옵니다. 삼국지 조조와 아들이 이제 둘이 있어요. 조조 아들이. 원래는 이제 셋인가 그렇게 됐는데, 첫째 형이 이제 당연히 이제 왕이 이제 승계를 받아야 되는데, 둘째를 조조가 너무 예뻐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조조가 간사하고 막 그 모략이 능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조조가 굉장히 시를 잘 썼어요. 시를 잘 쓰고 풍류를 좋아하고. 근데 그 성격을 그대로 닮은 게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편애를 하는 거야. 근데 첫째가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음, 잘못하다면 자기가 쪼다가 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불안한 거야. 근데 이제 왕이 됐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둘째를 죽여야 되잖아요. 음, 죽여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시를 잘 쓴다고 하니까 한번 시를 써봐라. 그래서 어, 7걸음 만에 이제 시를 써라. 그랬더니 칠원절구 뭐 이런 비슷한 이제 시를 이제 쓰는데 거기에 나오는 게 문구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에서 나왔는데 콩 한 포기에서 한 가지에서 나온 거지. 조조 아들이니까 한 가지에서 나왔는데 하나는 땔감이 되고 콩깍지는 밑에서 그다음에 콩은 솥 안에서 들들 이렇게 삶아지고 있고 콩깍지는 밑에 내려가서 불을 때는 불쏘시개가 되고 있고 한 가지에 나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처지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시를 씁니다. 그런 이제 이런 콩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에, 콩죽이라고 하는 게 선비들의 청빈한 생활을 의미하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그래서 선비들이 쓴 책들을 보면 콩죽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콩죽, 콩죽 한 사발 먹고 뭐 자기의 이제 충성심이라든지 자기의 절개를 지켰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콩과 관련된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눈에 콩깍지 씌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눈에 콩깍지 안에 콩알이 세 알이 들어있는데 이 콩 세 알은 또는 이제 콩 두 알은 그 안에서 그 안에 세상이 사는 거예요. 밖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한테 반했고 너밖에 없다. 라는 이제 의미가 이제 눈에 콩깍지 씌었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콩깍지도 다 익으면 그 콩깍지 안에서 덜그럭덜그럭 거리면서 소리를 냅니다. 그걸 이제 의성어, 의태어, 비슷하게 만들어낸 게 티격태격 싸움이다. 티격태격, 사랑 싸움하는 거예요. 티격태격 싸움라는 말도 콩과 관련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콩을 아까 세 알 씹는다고 그랬는데 보통 이제 콩을 세 알 씹는 뜻은 강화도에서 두부 공장하고 있는 그 목사님 설명에 의하면 한 알은 새가 먹고 한 알은 땅벌레가 먹고 한 알은 사람이 먹는다 라는 의미로 콩새 알을 어, 이 두부 공장에 이제 상호로 이렇게 붙이게 됐죠. 아무튼 이제 콩과 관련된 이야기는 굉장히 좀 다양하게 우리 원산지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판 이야기 합니다. 음,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네, 쉬도록 하겠습니다. 쉬시면서 그거 채팅방에 올라오는 콩 좀 봐주세요. 배틀콩이랑 비슷하긴 한데 저걸 불콩이라고 했는지 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두부콩은 대부분 장콩으로 하지 않을까요? 두부 만들 때.
되게 이제 두부콩이 메주콩으로 씁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기 때문에 메주콩으로 두부를 쓰게 되고요. 근데 이제 두부라는 것 자체가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맛을 대표하는 것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탄수화물이 많으면 단맛이 난다. 단백질이 많으면 맛이 떨어진다. 근데 이제 향기를 대표하는 것은 그럼 뭐냐? 향기 물질이 있고요. 향기 물질과 함께 지방이 좀 섞여 있으면 예, 향을 고소한 향을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콩이죠 그때 배틀콩 같은 경우가 아, 어렸을 때 아주 그 풋콩일 때 굉장히 향이 배틀한 향이 난다 그래서 배틀콩이거든요. 배틀한 향이 뭐냐? 고소한 향이에요. 그 고소한 향을 퍼뜨리는 것은 그 향기 물질과 함께 에, 그 콩 상태에서 지방질이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흔히 남의 살 맛을 보고 싶어 그러면 고기 맛을 얘기하는데 고기 맛에 에, 순발기마다 이제 서려 있는 그 지방질 그게 고기의 육향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계가 어느 정도 섞여 있으면 어, 마블링이 잘 돼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마블이라고 하는 것은 석회질이에요. 석회. 그러니까 이제 돌 사이에 석회가 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마블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기 맛은 사실은 피 맛이에요. 우리가 그걸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고기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 단백질 사이에 이제 피를 뺐지만 피가 좀 남아 있잖아요. 잔류하는 피 맛이 고기 맛입니다. 그 피의 향이 고기의 향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냥 고기가 맛있다, 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그냥 우리는 그 피 맛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 콩에 있어서도 지방질이 어느 정도 있으면 그게 콩향, 밥을 했을 때 콩 특유의 이제 향, 고소한 향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우리 또 그 전시협 자문위기위원이기도 해서 안 깔려고 그랬는데 윤성희 씨, 흑살림의 윤성희 씨 같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된장이 어떻게 달 수가 있어? 된장 단 거 많잖아요, 그죠? 예. 뭐 단맛이 특징 그런 된장들이 많은데 된장은 단맛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미생물들이 그걸 다 발효할 때 에너지원으로 썼기 때문에 달 수가 없다는 거죠. 예, 말이 안 되는 게 다 활용을 못 해요. 미생물들이 그 당질을 다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남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장의 단맛을 이제 대표하는 거죠. 김홍숙님이 이제 온도 기온에 대해서 이제 댓글을 좀 달아주셨고요. 이제 이제 팥입니다. 팥. 적소두, 황화채두, 소두, 홍두, 잔두, 미두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불려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마다 이게 팥을 어떻게 불렀느냐 이런 것들은 이게 일제강점기에 한국 박물학회라고 하는 그 데에서 쓴 책이 있습니다. 조선식물 향명집이라고 해서 어, 굉장히 책이 두꺼워요. 그래서 사투리로 각 지역에서 불렀던 작물 이름, 식물 이름들이 다 이렇게 망라돼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다양한 이제 작물들이 심어져 왔었고 부르는 이름들이 다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화순 중국 남부의 이제 수림지대가 그 원산지로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요.
2000여 년 전부터 재배되었고, 우리나라도 이제 팥의 기원지 중에 한 곳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이제 이렇게 팥의 원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원종이라고 할 수 있는 새팥이라든지 좀들팥, 잡초형 팥들이 자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팥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이제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지라는 말이 콩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어서 그 흔적이 이제 콩비지에 비지로 이렇게 남아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파와 같은 밭의 어원이 되었던 밭의 어원이 됐던 바가 이제 팥으로 밭에서 재배하는 대표 작물이 이제 팥이니까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보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성명 비그나는 이제 이탈리아 식물학자 이름에서 기원하고요. 그다음에 앵귤라리스라고 하는 정소명은 이제 각이 진, 모가 난 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팥을 보면 각이 좀 져 있죠. 각이 약간 져 있어. 근데 이제 각이 아예 없이 동글동글한 팥을 그래서 따로 이제 앵두팥이라고 이렇게 하는 토종콩도 있습니다. 앵두팥은 완전히 진짜 앵두처럼 동그랗습니다. 팥의 줄기는 콩보다 가늘고요. 약하면서 덩굴로 뻗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콩은 꺾고 팥은 베고 녹두는 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콩은 줄기가 강해서 이걸 낫으로 수확할 때 낫으로 이렇게 밑에다가 대놓고 다른 손으로 콩대를 밀면 푹 꺾입니다. 그래서 콩은 꺾어 오는 거고요. 팥은 베어 오는 거고 녹두는 익는 대로 꼬투리를 따서 모아야 되기 때문에 녹두는 딴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어, 이제 팥 중에 이제 저렇게 길쭉하게 쌀 모양인 팥은 이팥 또는 예팥이라고. 팥죽은 이제 동지딸만 먹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제 여름에도 팥죽에 꿀을 타서 단팥죽으로 먹었고 상갓집에서 이제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부조 음식으로 제공했다는 내용이 보존문화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지팥죽을 먹어야 진짜 한 살 더 먹는다라는 말과 함께 옆뒤를 무찌르는 주술적 역할도 하는 게 이제 중국에서의 전통과 우리나라의 전통이 일맥상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날에 이제 노래를 부르잖아.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 까치 설날이 동지설을 의미하는 거고요. 우리 설날은 정월 설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동지를 별도로 이제 설로 이렇게 지정했던 지역도 있어서 동지팥죽을 굉장히 많이 까치 설날의 대표 음식, 그다음에 떡국은 우리 설날의 특징적인 음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사의 내력은 오래된 작물이어서 고농서에 일찍부터 이렇게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금양잡목에도 봄가리팥, 이제 봄에 일찍 심는 봄가리팥, 그루팥, 봄가리팥하고 그루팥은 반대예요. 그루팥이라는 얘기는 봄작물을 수확하고 난 그루터기에 심는 콩을 그루팥이라고 해요. 구루가리라고 하죠. 구루가리. 그러니까 봄에 보리를 심고 수확할 때가 6월 말쯤. 그 구루터기에다가 콕콕 심는 것을 이제 구루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매대기팥, 접애부처팥, 먹팥 이런 생긴 모양이겠죠. 그다음에 일찍 수확하는 거 올팥, 그다음에 색깔쟁이, 이제 알록달록한 이제 생동팥이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배가 이제 제비 연자를 써서 이제 이렇게 기록한 이제 인동팥을 음장해서 인동팥으로도 기록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재롱팥, 뭐 재령이팥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수확하는 날짜,
며칠 만에 수확할 수 있느냐, 파종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쉰 날거리, 쉰 날, 쉰 날파,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팥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빨간 팥을 얘기하는데, 이 빨간 팥은 사실은 이제 이렇게 팥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악귀를 물리치는 의미의 이제 재래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젖팥이 유행을 했고요. 실제 맛은 재팥, 재롱팥이라고 하는 재팥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단맛이 더 강하고요. 좀 빨간 팥은 약간 되직한 약간 그런 향이 있어서 선호하지 않는 그런 식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재팥이라고 하는 이 재랭이 팥이 재배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대파작물 또는 이제 에, 그 어떤 농산물을 심었는데 싹이 안 나와.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에, 땜빵용으로 심는 어, 그런 이제 용도로 재팥을 많이 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팥 중에 이게 이제 개골팥이라고 하는 팥입니다. 이렇게 개구리 등딱지처럼 알록알록한 무늬가 있는 것을 개골팥이라고 해요. 근데 이 개골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 이름이 개골팥이 아니에요. 개골팥이라고 그러면 다들 이제 생긴 모양 보고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의 고급스러운 이름이 있습니다. 따로. 전에 얘기했을 것도 같긴 한데 용안소두, 용의 눈이 팥입니다. 우리가 지지난해 양주에 수습했을 때도 그렇고 화성 지역에 수습했을 때도 그렇고 어른들이 이게 용의 눈이 팥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전 농서에는 개골팥이라는 이름이 없거든요. 근데 용안소두라는 이름을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용안소두가 뭘까? 용의 눈이 팥이란 뜻인데 이게 뭘까?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름을 수집한 그런 계기가 화성에서 한 번 있었고 양주에서 한 번 있었어요. 어른들이 이게 용의 눈이 팥이야. 그럼 왜 용의 눈이 팥이냐? 옛날에는 이제 신부집에 가서 초례상을 치릅니다. 신부집에 가서 초례상을 차릴 때 초례상에 올렸던 떡이 있어요. 용떡이라고 하는 떡입니다. 그게 뭐 별떡이 아니라 그죠? 가래떡, 가래떡으로 이렇게 또아리를 틀어서 올립니다. 어떻게 보면 똥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또아리를 틀어서 올린 다음에 그 머리 부분에다가 눈을 박아야 되잖아요. 활용점정. 눈을 박아야 되는데 그때 눈을 박을 때 했던 게 저 용의 눈이팥이랍니다. 용의 홍채를 닮아서 형형한 눈빛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손들 번창하고 만수 오랫동안 백년해로해라 라고 하는 기원의 의미로 용독에 이렇게 꽂았던 팥이 지금 이제 개골팥이라고 알려진 팥인데 다시 원래의 이름을 회복해서 여러분은 이제 개골팥이라고 부르지 말고 용의 눈이 팥이다 이렇게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녹두입니다. 녹두는 기원식물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그런 작물이고요. 원산지는 인도나 또는 이제 미얀마 지역으로 보고 있고요. 인도에서의 재배 역사도 3,000년 이상이나 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월남 쌈이라든지 뭐 아니면 쌀국수 먹을 때 이렇게 녹두 숙주 나무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어,
콩하고 팥하고 녹두를 보면 팥하고 녹두가 가장 어울립니다. 가장 가깝습니다. 근현종에 속합니다. 녹두는 콩하고 가깝기보다는 팥하고 가깝답니다. 콩꽃도 똑같고요. 네. 이파리 모양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밭에 이제 토종시장에서 수집하러 가다 보면 이게 팥인지 녹두인지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판별하는 법이 있긴 해요. 좀, 이 녹두가 상대적으로 좀 그 잎에 털이 좀 덜합니다. 팥은 약간 좀 반들거려요. 비해서 녹두는 좀 반들거리는 게, 잎이 반들거리는 게 좀 덜합니다. 서로 이제 비교해 봐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콩을 심었다. 근데 새싹이 나왔다. 새싹 모양을 보고 알아낼 수가 있어요. 새싹에 뭘 보고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게 녹두인지 팥인지. 우리 박지영님, 박지영님이 아셔야 됩니다.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네. 네. 녹두는 떡잎이 땅 위로 올라옵니다. 팥은 떡잎이 땅 밑에 있어요. 그래서 심어 놓으면 떡잎이 올라와 있네. 그러면 얘는 녹두. 떡잎이 안 보이는데 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흔히 이제 생태학적으로 지하발화형, 지상발화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떡잎이 위로 올라오느냐? 떡잎이 위로 올라왔으니까 콩나물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녹두가 왜, 팥이 왜 콩나물을 못 만들어요? 팥나물이라고 하는 것을 못 만들잖아요. 네. 지하발화형이기 때문에 팥나물은 없는 거예요. 콩나물도, 콩도 똑같이 지상발화형이에요. 떡잎이 위로 올라와. 그러다 보니까 콩나물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토종 녹두 중에서는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이제 녹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예, 녹두라는 말 자체가 녹이잖아요. 예, 녹색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녹색콩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예, 노란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녹두가 있습니다. 노란 녹두. 예. 금양잡록에는 몰의 녹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몰의 녹두. 노란 녹두. 예, 그래서 이 몰의를 보니까 몰의가 한자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녹두일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 복식대학원의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논문들을 뒤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논문 중에 나오는 게 몰의가 상갓집에서 입는 상복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모시베가 몰의입니다. 모시베. 모시베 색깔이 노랗잖아요. 그죠? 우리 삼배는 약간 좀 뭐 허예요. 우리 대마로 옷을 만드는 삼배는 좀 하얀 편입니다. 반면에 모시베는 노래요. 누리끼리 하죠. 그런 색깔의 녹두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노란 녹두는 금양잡록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오래된 우리 토종 자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녹두로 숙주나물을 해 먹죠. 숙주나물. 네. 그래서 어, 신숙주 선생이 사시는 의정부를 수집할 때 일합니다. 앞에 이제 그 후손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 제가 이제 떠보는 식으로 이제 묻었죠. 여기 후손분들은 녹두로 나물 만들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이제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물어봤어요. 녹두나물이지 이렇게 이러시는 거예요. 녹두나물이지 보통 숙주나물로 부르지 않아요?
에이, 어른들 이름에다가 나물 이름 붙이면 어떡해. 그러면 안 되지. 녹두나물이라고 불러,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숙주나물이라고 부르게 된지는 아세요? 이제 물어봤어요. 원래는 이제 생육신 중에 한 명이잖아요, 신숙주가. 그래서 이제 변하기 쉬운 그 단종을 유배시키고 뭐 세조를 떠받드는 그런 이제 변심의 변절의 그 상징처럼 알려진 게 이제 숙주라서 신숙주라서 변하기 쉬운 숙주나물에 녹두나물에 이제 숙주나물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해석은 다른 거였어요. 워낙 그 신숙주라는 양반이 숙주나물이 밥상에 올라오지 않으면 밥을 안 드셨대요. 음. 그러니까 숙주나물이 밥상에 올라오지 않으면 밥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좋아했던 나물이 녹두나물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예, 신숙주가 좋아하던 나물, 신숙주가 좋아하던 나물 그렇게 부르게 된 거지. 뭐 변절이니 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 후손들이 대대로 이어온 예, 녹두도 수집을 했습니다. 굉장히 녹두가 좋더라고요. 큼직막하고 그다음에 색깔도 예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신숙주 녹두라고 따로 이제 이름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녹두는 이제 이렇게 녹두 빈대떡이라든지 그다음에 예, 이렇게 이제 묵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이제 노래 중에서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꽃이 하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우리 장군 울고 간다. 이런 얘기도 있죠. 그죠? 우리 전봉준 장군을 녹두 장군, 키가 작았나 봐요. 그래서 녹두 장군으로 비유하고 있는 이제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포라고 하는 것은 청포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녹두로 만든 묵은 일반적으로 청포묵, 푸른빛이 돕니다. 반면에 노란 녹두로 묵을 쓰면 이렇게 황포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도 전주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비빔밥이 유명한데 그 비빔밥에 항상 위에 토핑하는 게 이제 황포묵인데 보통은 이제 황포묵 노란 녹두로 만들지 않고 청포묵으로 만든 다음에 노란 물을 들이기 위해서 치자로 이렇게 담궈서 염색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노란 녹두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올해 초에 독감이 지금도 유행하고 있지만 독감이 유행을 해서 아, 이 식구들 좀 보양을 하려고 노란 녹 어, 노란 녹두를 좀 많이 심었거든요. 그래서 노란 녹두로 그 녹두죽을 썼습니다. 녹두죽이 노란 녹두로 하니까요. 녹두죽이 너무 예쁜 거예요. 색깔이 은은한 노란색 이런 색으로 해서 아주 예뻤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청포보다는 어, 황포묵이 이제 이렇게 색상 면에서도 좀 맛을 이렇게 입맛을 좀 자극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황포장수 울고 간다. 녹두까지 떨어지면 황포장수, 청포장수 울고 간다. 예. 그래서 이게 녹두도 이제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녹두를 보면 녹두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팥 중에서도 녹두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똑같이 녹두와 같이 색상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뭘로 구분을 하냐 그러면 눈을 가지고 확인해요. 녹두는 눈이 아주 작아요. 근데 팥은 눈이 찢어져 있습니다. 길어요. 이 눈이. 그걸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동부 종류입니다.
음. 동부라는 이름은 이제 콩의 색이 구리의 색을 좀 닮았다. 예. 그래서 이제 또 구리색의 이제 배 이자 위에서 유리한 이름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동배, 동부, 예, 돈부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고요. 또 어디서는 광적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줄당콩, 동배당콩, 강두, 두각, 각두, 호두, 장두, 황두, 대두, 홍두 이렇게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영어로는 이제 카우피고요. 동부는 이제 열매의 씨앗을 모양을 보면 눈을 둘러싸고 검은 다크서클이 있는 게 이제 이 동부의 특징입니다. 까만 동부는 다크서클이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속명은 이제 동부 속으로 판녹두와 같고 종소명은 엉구이클라타 발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손톱 같은 밑둥이 잘록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이제 동색을 닮았다 그랬으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동색이면 이제 뭐 붉은 동부라든지 아니면 어금니 동부라든지 다 동색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금양잡록에 처음으로 이제 동부라는 작물이 실려요. 그래서 이제 예, 우리나라에도 9세기 전후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여러 품종들을 소개하는 게 그냥 아니라 하나, 동부 이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종류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생긴 모양 보고 또는 이제 파종기하고 수확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예, 동부를 이름을 지었습니다. 군뱅이동, 기생동, 어금니동, 세알동, 흰동부, 검정동부, 검정눈배기, 흰양배, 개파리동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개파리입니다. 이름이 좀 안 이뻐요. 왜 이렇게 이름을 개 등딱지 앉은 파리를 닮았다 그래서 개파리 동부라고 부른다. 근데 또 다른 동네에서는 그걸 또 아주 예쁘게 예, 부엉동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엉이 그 털어 그 닮았다고 그래서 부엉동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부엉동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게 훨씬 더 예뻐 보이고요. 어금니 동부는 어금니 모양을 닮았어요. 흰 동부는 하얘서. 흰 동부하고 각시 동부가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까만 테두리가 있는 게 흰 동부고요. 이 까만 테두리가 빨간색인 게 각시 동부. 이제 비슷하고요. 그리고 야생에 이제 보면 야생 동부들이 많은데 야생 동부가 대개야 이렇게 까만 동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낭콩. 원산지는 이제 남미 멕시코 중앙부에서 과테말라, 온두라스. 그러니까 각 문화권별로 단백질원이 달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두콩이 단백질원의 이제 파트너였고 벼와 대두. 그다음에 남미는 옥수수와 강낭콩. 그다음에 지중해 연안은 밀과 아, 완두콩. 그다음에 그 병아리콩. 그다음에 예, 그런 이제 콩이고요. 그다음에 아프리카는 어, 야미나 이런 게 탄수화물원이었고 콩으로는 이제 완두콩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예, 단백질 공급원이거든요. 문화권별로 좀 다른데 남미의 대표적인 게 이제 강낭콩이죠. 옥수수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아, 세자매 농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표현되는 그런 강낭콩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국 남쪽 지방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래서 강남콩, 강낭콩이 됐고요.
에, 그 농종회로에서 강두, 자강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강낭콩을 보면 대개는 이제 이렇게 키가 작은 어, 키 작은 강낭콩이 있고 넝쿨로 타고 올라가는 이제 콩이 있는데 남미 원산은 다 넝쿨콩이에요. 이게 이제 온대지방인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변이종인 반동굴성 키가 작은 강낭콩이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이 강낭콩은 작기가 좀 짧고 그래서 강낭콩하고 함께 이제 완두콩은 두벌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봄에 한 작기 끝나고 가을에 또 파종해서 또 수확할 수 있어서 보통 두벌콩이라고. 그리고 이제 속명에서 파셀러스는 우리가 강낭콩을 먹었을 때 나는 독특한 향, 이게 이제 파셀러스 향이라고. 아이들이 콩을 잘 안 먹는 이유, 강낭콩을 잘 안 먹는 이유가 이 파셀러스 향을 아이들이 굉장히 싫어한다고 해요. 그래서 잘 안 먹는 거고요. 그리스어로는 통나무 배처럼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강낭콩을 서양에서는 네이비, 해군, 네이비 빈 이렇게 씁니다. 네이비. 해군 군함을 닮았다 그래서 네이비 빈이라고 하면 강낭콩이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명에서 키드니 빈 이런 거 키드니가 콩팥이잖아요. 콩팥을 닮은 콩이다 뜻이에요. 우리는 근데 콩팥으로 콩하고 파닥 닮았다 그러는데 원래는 강낭콩을 닮은 게 키드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뿌리옥 박테리아 얘기를 했는데 되게 모든 콩들이 다 사실은 이제 그런 그 뿌리옥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특별하게 에, 많은 게 대두콩이고요. 강낭콩이나 완두콩, 그다음에 뭐 다양한 콩들은 뿌리옥 박테리아가 있긴 해요. 근데 굉장히 상대적으로 대두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적습니다. 그래서 강낭콩이나 완두콩 이런 거 심을 때 초창기에 우리 메주콩, 대두콩 심을 때처럼 걸음돌해야지 이렇게 하면 수확 기대할 수가 없어요. 또 작기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강낭콩, 완두콩 뭐 이런 여타의 콩들은 작두콩을 포함해서 모든 콩들은 밑거름을 충실하게 해주는 게 꼭 필요합니다. 네. 이게 강낭콩 종류고요. 흰 덩굴 강낭콩, 홍화채도 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꼭 그 마고자 단추처럼 생겨서 아주 예쁜 콩인데요. 이 홍화채도 품종은 남부지방에서는 다년생입니다. 제가 수원에서도 하우스 안에 심었는데 이제 겨울에 얼지 않도록 하려고 풀로 좀 톡톡하게 덮어놨거든요. 봄에 다시 나옵니다. 뿌리가 살아있어서 뿌리 밑에서 다시 새로운 싹이 올라옵니다. 다른 강낭콩들은 다 한 해살이에요. 근데 이 홍화채도하고 이런 그 큰 종류의 강낭콩 종류는 너클콩 종류는 다년생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까치콩, 제비콩, 편두, 작두, 백편두, 팔편두, 편두, 견두, 뿌럭두, 그래서 영어로는 에집티안 비라고 하는 이제 까치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에서도 적편도, 백편도 사이에서도 다양한 그라디에이션의 품종들이 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훨씬 더 다양하고요. 그래서 그 5종류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 파주의 한 분이었는데
5가지를 다 얻어오지는 못했습니다. 까치 작자를 써가지고 작두로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작두콩의 작두하고 좀 다른 겁니다. 작두의 작두콩은 목을 베는 작두지만 여기서의 작두는 까치 작자를 쓴 작두콩. 그리고 이 백편두는 소화기 질환을 다스리고 약물 중독 중에 효험이 있는. 그래서 제가 약물 중독증 있잖아요. 담배를 못 끊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백편두를 먹고 금연에 한번 성공해 볼까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완두. 완두콩의 원산지는 이제 지중해 연안, 남부 유럽, 이렇게 이제 그 있고요. 또 근동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중동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건조지대의 야생종과 지중해 연안의 수변지대 완두와의 상호 교잡에 의해서 오늘날의 재배종 완도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6세기 제민요술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라는 금양잡록에 완두 딱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완자가 여기 보면 어깨 완자예요. 어깨에 비슷한 얘는. 그래서 이제 한 넘어가 한두, 호두, 수한두, 맥두, 예, 그다음에 청반두, 국두, 안두, 설두, 환두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맥두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보리콩, 우리 토종콩 중에서 보리콩 종류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 보리콩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보리하고 같은 시기에 파종하고 보리하고 같이 수확하고 그다음에 보리 재배한 그 그루터기에다 심어서 또한 가을 재배도 할 수 있는 보리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은 콩이기 때문에 보리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리콩은 여기 보면 보리콩이 이렇게 탱글탱글한 게 이제 보리콩이고요. 그다음에 쭈글쭈글한 요즘 보는 이제 완두콩 종류는 꼭 마마 아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마마, 인두 마마콩 또는 이제 별콩 뭐 이런 형태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콩이 탱탱한 경우가 있고 쭈글쭈글한 이유는 저장 물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탱탱한 완두콩은 저장을 전분 형태로 저장 물질이 전분입니다. 반면에 쭈글쭈글한 이 완두콩은 저장 물질이 설탕이에요. 설탕은 물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마르면서 쭈글쭈글해집니다. 요즘 이제 시중에서 파는 완두는 다 쭈글쭈글한 완두죠. 이건 저장 물질이 설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이 마르면서 쭈글쭈글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두콩 같은 경우를 이제 에, 재배하시는 분들 보면 가을 재배를 해요. 그러니까 늦가을 한 11월쯤에 그 호박이 아니라 고추라든지 가지를 수확하고 난 다음에 그 밑에다가 심습니다. 그 그루터기를 다 뽑아버리지 않고 그 밑에다 심어서 고구마 아니 그 가지 줄기나 고추 줄기를 타고 넝클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또 다시 또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줘야 되잖아요. 타고 올라가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게 있지 완두입니다. 이런 이제 완두하고 비슷하면서도 성질이 거의 같은 게 그게 이제 이름이 갑자기 저기 이제 동진강이라든지 그쪽 전라북도 지역에서 많이 심는 콩인데 잠두콩이라고 하는 콩입니다. 사진이 지금 안 나오는데 잠두콩도 완두콩하고 거의 비슷한 생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두콩은 남미가 원산이고요.
완두는 지중해 원산인데 똑같이 내한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땅이 보통 풀리면 땅이 좀 어느 정도 풀려야 이게 심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얼음 깨고 심어도 완두하고 잠두콩은 삽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심으면 또 이제 우기에 이렇게 수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완두콩이나 잠두콩은 반드시 2월 달에 심어야 한다. 그래야 장마 전에 수확을 하고 이렇게 씨앗까지도 수확할 수 있는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성장이 멈추는. 예, 성장도 멈추고, 그다음에 병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콩의 꼬투리에 보통 이렇게 털이 있는 이유는 콩의 꼬투리에 털이 많아요. 그건 이제 콩이 익어갈 때 물방울을 튕겨내기 위한 거거든요. 물방울이 콩 꼬투리 안에까지 들어가면 그 꼬투리 안에서 싹이 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강낭콩, 완두콩, 그다음에 이런 칼콩 뭐 이런 종류들은 털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 맞으면 바로 꼬투리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어서 그 안에서 싹이 터버립니다. 그래서 심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강낭콩, 완두콩, 칼콩 뭐 이런 종류죠. 네, 칼콩, 작두콩이라고 부르는 이제 칼콩은 여기서 작두는 진짜 칼이에요. 작두칼.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인 아프리카, 아메리카. 칼콩이랑 작두콩이랑 모양이 좀 달라요. 어, 그래요? 이제 주로 인도에서 많이 재배되고 해교도가 많이 이용한 거고요. 동아시아에서도 비교적 오래전부터 재배되어 오다가 17세기경에 또 이제 일본으로 전래돼서 들어온 시기가 잘 알려진 바가 없고요. 건초 강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임원경제지, 행포지 뭐 이런 고농소에도 이렇게 칼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재배했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임원경제지도 농상지료라고 하는 중국책을 베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써 있으니까 기록된 건지 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재배와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좀 더 면밀하게 좀 봐야 되고요. 칼콩 속에는 우레아제, 혈구응집소, 카나비빈이라고 하는 아미노산과 전분, 단백질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특히 혈구응집소인 코카나발린 A는 정양세포에 대한 특수작용이 주목받고 있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는 이제 약효는 동의보감에도 그렇고 흰 칼콩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아까 까치콩도 마찬가지였죠. 백편두가 훨씬 더 약재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처럼 콩 종류도 이렇게 하얀색의 약성을 더 많이 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제주 저기 그 콩을 심었거든요. 제비콩. 근데 꽃은 분홍색인데 콩은 흰색이에요. 미색이에요, 그래요? 미색. 예. 네. 그 사이에 그러니까 백편두하고 흑편두 사이에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봤던 거랑 박사님이랑 봤던 거랑 달라가지고 이상했어요. 제주에서 온 건데. 그래서 그 제비콩도 한 다섯 종류 정도로 이렇게 지금 이제 구분을 해놓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넝클성을 가지고 있는 콩들을 대개 이제 남도 지방에서는 다 광정이 뭐 이렇게 불러요. 강락콩도 광정이, 동부도 광정이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분화가 아직도 안 돼 있는 콩들에 많이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꽃 색깔에 따라서 열매가 따라갑니다. 꽃 색깔이 이렇게 핑크색이면 붉은 콩이고요. 꽃 색깔이 하얗면 흰 칼콩입니다. 우리 이제 수원에 농업박물관이 생겼는데 농업박물관에 이제 그 상징물로
그 잭과 콩나무, 동화 속에 나오는 잭과 콩나무를 등장인물들을 거기다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놨어요. 조형물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잭과 콩나무에 나오는 콩이 바로 이 칼콩입니다. 영어로 잭빈이잖아요. 잭빈, 소드빈, 잭빈이 칼이거든요. 근데 그 상징물에 뭘 그려놨냐 그러면 꼬투리 모양이 완두콩이에요. 그래서 박물관 갈 때마다 제발 이걸 좀 작두콩으로 꼬투리 모양을 바꾸라고. 이미 만들어 놓은 걸 어쩔 수 없대. 이제 잭이 이제 콩꼬투리 타고 올라가는데 꼬투리도 완두콩이고 넝쿨도 완두콩을 형성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콩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제주비 보리콩이 맛이 없었다고. 예, 전분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리콩 같은 경우는 이제 죽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분을 활용할 수 있는 요리법을 찾아보는 게 이제 덜 연걸었을 때 먹으면 달아요. 예, 모든 콩들이 그래요. 보리콩도요? 예. 완두콩도 풀을 때 덜 연걸었을 때 따서 삶아 먹으면 달고, 완전 탱탱하게 익으면 이제 전분으로 변하기 때문에 안 달아요. 그리고 이제 에, 그 어, 한살림이라든지 이런 생협에서 가장 많이 찾는 그 생산물이 완두콩 생산자를 많이 찾는답니다. 그리고 대두는 처음 삶았을 때는 고소하고, 메주를 하기 위해서 아주 진하게 진노란색이 날 때까지 삶으면 단맛으로 변해요. 그래서 장이 단 집은 아주 진하게 삶아서 메주를 만드는 곳이고, 장이 안 단 집은 그냥 고소한 맛에서 메주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메주를 삶을 때 예, 콩을 터뜨려 봤을 때 지문이 찍힐 정도로 삶아야 된다고 그러죠. 예, 그래야 메주가 된장이 달아요. 이 콩을 깨뜨려만 손으로 깨서 각이 진 모양으로 콩이 부스러지면 덜 익은 거고요. 예, 예. 사람 손에 두부 지문 하기에는 그게 좋고요. 두부 만들기에는 그게 좋고, 메주 만들고 된장이 달게 하려면 완전 황색이 되게 삶아야 돼. 뭉개지게. 예, 또 다른 질문이나 또그 의견 공유해 주실 분들 얘기해 주시죠. 아까 그 네, 홍화채도 남부에서 단연생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이게 원년생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한 3년 단연생이에요. 이상 네? 단연생 뿌리로 아, 계속 해요. 네. 그럼 제가 혹시 작두콩 같은 건 안 되나요? 작두콩은 그렇게 된다는 설이 없고요. 제가 자료를 네. 찾아봤더니 원래 그렇대요. 네, 알겠습니다. 작두콩은 제가 몇 년째 심는데 단연생으로 힘들고요. 그때 박사님도 그 얘기 하시고, 제가 그 씨앗을 갖고 있었는데 분실됐어요. 그 완두콩 중에 꽃콩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색깔이 피는 꽃콩이. 근데 네네. 그것이 단연생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예, 예. 근데 제가 씨앗을 분실했어요, 세종 오면서. 이게 우리가 이제 화성에서도 심었던 콩이죠. 그렇죠. 사랑니에서 심었던 거요. 넌 먹는 콩이 아니라 화초콩입니다. 예, 화초콩이에요, 그건. 그럼 마칠까요? 네. 선생님, 저 질문이 조금 제가 많이 올려가지고 죄송한데요. 네네. 저기 채팅창에 좀 사이사이 올려놨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봐주셨으면. 야생동물, 야생동물 먹어도 되느냐고요? 먹어도 됩니다. 잘 안 익습니다, 대신에. 그래서 보통 이제 야생동물을 먹는 분들이 맷돌로 갈아서
이렇게 죽으로 써서 드시더라고요. 그 야생에는 조금 그 독성분들이 있다고 가능하면 먹지 말라 이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맛이 강해서 네. 맛이 강한 만큼 이제 약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먹는 사람이 아, 있고 네. 그렇다고 해서 약성이 너무 강하면 또 환자가 음, 그걸 적응 못하는데 그걸 줘도 되느냐 이런 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음,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작년에 그 늦게 그 완두콩을 직접 심으셔가지고 싹까지 틔워서 겨울을 나신다. 그래도 안 죽는다. 그런 말씀을 여기 분이 하셨거든요. 예, 당진분이. 그래서 지금 궁금하기는 하는데, 정말 살아남을지. 완두콩이 굉장히 내화성이 강합니다. 아, 그게 싹이 죽고도 또 살아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살아 있으면 아, 봄에 그래서 차라리 가을에 심는 게 네. 또 장마 때를 피해서 수확을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음, 해비법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엄마 고향이 전라남도 구례인데요. 거기서 엄마가 그 뭐지 한 가을 10월, 11월, 10월 정도에 완두콩을 파종을 해서 겨울 내고 봄에부터 잘 길러서 수확을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 제가 그러니까, 수원에서도 가을에 심었는데 수원에서도 잘 됐어요. 네. 수원에서도 월동을 할 정도니까 네, 음, 한번 시도해 보실 남 때가 순천인데 네, 저기 봄에 완두콩 심은 거는 못 봤고 주로 가을에 심습니다, 여긴. 주로 이제 봄에 걱정돼서 2월 달에 심는 분도 계신데 네. 그때도 땅이 안 풀렸거든요. 그때 심어도 살아요. 아, 선생님, 그러면 투탕카멘 완두는, 최대한 빨리 심을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투탕카멘 안두는 이제 이집트에서 넘어온 애잖아요. 아직도 토종화가 안 돼서 그런지 걔는 가을에 심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투탕카멘 5월에 심으시면 될 거예요. 5월 초? 4월 말, 5월 초. 안두에 그 정도에 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이제 가을 재배를 해도 돼요. 근데 투탕카멘 완두를 했더니 가을 재배가 쉽지 않더라고요. 또 완두콩도 가을 재배하려면 7월 중에 심어야 되는데 제가 7월 중에 심어봤는데 꽃 하나 피고 그냥 말았어요. 잘 안 여물어요. 가을 재배는 투탕카멘 완두는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보온해주고 일찍 한 뭐 4월 초나 이렇게 심으면 되지 않을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뭐지? 그 콩을 이제 재배를 하는데 방콩하고 종콩은 서로 교잡이 되잖아요. 안 될걸요? 교접처럼 안 되는데. 방콩하고 종콩은 서로 교잡이 돼서 얘가 종콩이 푸르스름한 그 보랏빛이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서리태 방콩은 그 서리태가 노란색으로 돼버리고. 그건 별잡이 아니고요. 네. 그 곤충들이 옮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어, 약간 이제 콩 눈 주위로 약간 얼룩얼룩하게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모자이크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제 어, 야, 개미열이 톱다리 노린재라든지 아니면 진딧물이라든지 얘네들이 옮기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콩 색깔들이 옮아오는 거예요. 어, 그걸 이제 그 모자이크 바이러스라고 해요. 그러면 콩은 전체적으로 교잡이 안 되나요? 이게 콩은 꽃이 필 때 바로 수분이 이루어지는 작물이에요. 벽과작물이라고 비슷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의 교잡이 안 된다고 보시면 어, 그럼 막 섞어서 키워도 괜찮겠네요.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김웅두 선생님 만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그 자가 수분하는
콩을 어떻게 이렇게 교배를 해서 향기콩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냐 여쭤봤더니 콩꽃 피기를 기다렸다가는 놓친대요. 그래서 콩꽃 피기 전에 콩꽃을 강제로 열어서 이렇게 꽃가루를 이렇게 수분하는 방식으로 웅두콩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질문도 없으면 문 닫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